네, 안녕하세요. 예스마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제 영상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속도 1.25배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3년 만에 최고치 경신을 했다라고 해서 대부분 기자들이 합을 맞춰가지고 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2천만 원에 따른 의미를 좀 많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한 그것의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CNBC의 외신들에 따르며 또는 기관들이 매우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펀더멘탈이 더 좋아졌다.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번에 질병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나머지의 화폐 가치가 좀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기업이 드디어 많이 들어오고 금융기관들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댓글에 대한 분위기도 또 안 보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댓글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꼭 이러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또 그거에 따라서 선동을 또 당해가지고 피해를 봤던 분들이 있죠. 결국엔 존버는 승리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알트코인은 아직 회복을 못했던 부분이 꽤 있죠. 근데 그것도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뉘어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비트코인만 가면 내 건 안 오르니까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반론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트랜잭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에 대한 차익 실현 쪽을 또 감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알트코인들이 급등이 나오는 현상이 2017년도 말처럼 나오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라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알트에서 무언가에 대한 아주 이상적인 기술을 무언가를 보여주게 되면 해당해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는 낮아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 알트코인에 대한 또 재평가가 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크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 또한 이번에 어느 정도 규제가 만들어지면 기업들이 오히려 코인 회사 쪽에 대한 관심이나 또는 또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기업 안에서에 대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알트의 힘을 키워주는 맥락도 나중에는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을 보게 되면 인수 합병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투표권에 대한 영향성을 또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명확하게 근거라고 보기에는 좀 빈약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근거치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장투가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돈이라기보다는 자산에 들어가는 것 같다. 대부분 좋은 의견을 많이 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보다 보니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해당 네이버의 데이터 랩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9시 기준으로 했었을 때 비트코인의 실검이 19위, 20위권에서 계속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9시 기준에 대한 비트코인의 가격을 또 보게 되면요. 9시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시간을 1시간 기준으로 띄워놓고 9시가 이때쯤입니다. 이제 1940만 원대니까 이제 대부분 기자들은 기사 장전을 해놓고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드디어 그거에 따른 의미적인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현상으로 2천만 원이 되면서 나머지 쪽에 대한 알트코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지지부진해서 내 건 언제 가냐. 그러니까 자기 거밖에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주의
이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그 두 가지 이유를 좀 보게 되면 비트코인 혼자라도 좀 가야 나중에 후행이라도 빛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설명을 했고, 그거에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이 도미넌스에 대해서 충분히 그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아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 달러는 박살이 되어가고 있고, 금에 대한 분위기 또한 잠깐 쉬어가고 있는데, 다우나 나스닥 쪽은 그래도 좀 나쁘게 흘러가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기관 쪽 그리고 펀드 쪽 이런 쪽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게 오히려 그 시장의 단일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고요. 또 이렇게 되면 과거에 또 이분들을 뭐 잊어먹을 수는 없겠죠. 유시민 씨, 박상기 씨, 최종구 씨에 있는데, 요새 뭐 박상기 씨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유시민 씨는 최근에 이제 TV에도 잘 보이지도 않고, 요새는 이제 재단도 운영하지 않고 뭘 하고 있는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구 씨는 이상하게 자꾸 우리와 연결이 좀 되려고 하더라고요. 보게 되면 뭐 최근에 뭐 은행 협회장 이런 쪽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어서, 또 우리의 앞날을 또 이렇게 또 막으려고 또 보일 수 있는 존재감이 좀 보여서 그게 좀 싫습니다. 일단 과거를 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이때 당시에는 맞다라고 동요하고 동조하고 공감하고 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분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매우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보게 되면 일단 2천만 원대까지는 다시 회복을 해 주었기 때문이죠. 댓글의 분위기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선동을 했던 게 과연 좋은 것이었냐 라고 해서 욕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듣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서도 욕을 아마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구글 트렌드를 보게 되면 불장은 시작도 안 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또 적어주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닉네임 여자는 무조건 15살 아래가 최고다라고 해놨던 내용인데, 일단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분량은 언론에서 말하듯이 분위기가 달랐다. 긴 말 필요 없고 조그만 네이버 순위 따위 전혀 상관없이 구글 트렌드만 참고하면 된다. 글로벌 외화 기준이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불장 때 무지랭이 구글로 암호화폐 검색한 기록과 구글 트렌드 지표는 확연히 다르다. 대다수 개미들은 아직도 공포에 못 잊고 에이 설마 에이 뭐 설마 그럴까? 그럴까? 라고 하다가 못 사다가 결국 2천만 원대까지 오와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나 제가 모임톡을 하고 있는 쪽도 지금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할 것입니까? 본인이 그게 두렵고 그때는 깔깔깔 웃으면서 비아냥거리고 그랬는데요. 뭐 당연히 본인의 업보고 그만큼 위험 리스크 부분을 감내하고 투자를 해야 큰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한 박자 늦은 알트 시장도 그러한 이유가 한몫이고,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비트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가다 보면 적절한 수익권을 노는 데 있다. 비트가 올라서 이런 말 하니 조정이 오면 지옥이니 뭐니 당연한 또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투자 자체를 하는 것을 별로 저도 좋아하진 않죠. 마인드가 안 좋으신 분들은 평생 그런 수준에서 살고 계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 비트에 그나마 비빌 수 있는 메이저 알트 대장 이더가 최근에 움직여주는 게 팩트이고, 오히려 이더가 앞으로 변수가 무궁무진해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좀 달라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불장이라고 했으면 이게 16시즌 때 똑같이 조정받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16, 17 시즌 때 이게 불장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이 마켓의 흐름을 보았을 때도 알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가 이 정도 올라갈 때 이더는 조금 힘은 못 줄이고 있는, 나머지 보면 그래도 등락폭이 좀 크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좀 따라가려고 하는 습성을 볼 수가 있겠고요. 생각보다 이번에 2천만 원이 되면서도 또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업비트가 또 중국의 자본이 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미리 알려드리기도 했고, 거래 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걸 매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좋냐? 뭐 아시아 시간대, 뭐 한국 시간 기준으로 뭐 9시나 8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래대금을 체크하고 또 기록하고, 체크하고 기록하면 아마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조만간에 K뱅크에 대한 실적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이만큼 늘려놨음에도 불구하고도 과거 업비트나 빗썸이 현물 거래소 탑 10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이 딸리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왜냐, 중국의 자본이 좀 들어올 수 있으면 루트를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VPN을 적용해서 들어가는 쪽은 업비트는 접근이 안 됩니다. 빗썸도 마찬가지일 거고 나머지 거래소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KYC, AML, 뭐 좋게 이야기하면 세금을 나쁜 말로 세금을 걷기 위한 단순화 작업을 시켰고, 좋게 이야기하면 제도권에 있어서 관리를 해준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제도권이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랬으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정책과 법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건, 그건 정말 문제가 있고, 그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진정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 알트가 안 간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때 되면 다 갑니다. 비트가 그만큼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 되면 그제서야 알트가 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장사는 거의 중형급, 밑으로는 좀 그냥 고만고만하게 좀 보시자 라고 이야기했던 추세는 계속 유지는 되되, 내년 되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겠지만, 아쉬운 건 무엇이, 애매하게 9월 달에 만약에 세금을 정말로 30일 이후부터 걷는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열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건 마음에, 그리고 국민청원을 꾸준하게 써주시면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홍보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K증권에서 비트코인 급등, 유동성 확대, 기관 투자자 유입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튤립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도 아직 화려하게 복귀를 했고, 이제는 기업까지 들어왔고 이게 기관들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 그런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고요. 저도 이런 측면이 앞으로 내년까지 좋고, 내년에는 스포츠 행사까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콘에 대한 소식을 또 보게 되면, 블록체인 기반 강원도에서 만성질환 통합관리 플랫폼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라는 실적을 쌓기 위한 척도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또 어느 정도에 대한 또 블록체인의 사업군의 정부에 또 많은 또 일감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미래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지목했다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안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규제가 확립이 되고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결제에 대한 다변화를 주면서 그만큼 틀에 대한 사고방식을 다 깨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어비앤비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점에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많이 받는 소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디지털이나 펀드 쪽이 앞으로 대거 많이 내년에도 포진이 되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알트코인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무엇을 더 많이 담는지 우리는 집중해보자. 그렇게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요 그림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017년과 유사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현상에 대한 근거치도 보았을 때도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 돈은 다 빠져나갔고, 그리고 그만큼 많이 건강해졌고, 축적도 됐고, 그리고 리스크도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단 12월 12일 마운트곡스 건, 그리고 크레이크 사건 부분을 잘 조심하게 넘어가면서 우리는 시장을 좀 바라보는 힘을 좀 키워보자. 그리고 디파이 2020을 해주면서 지금 이 불씨를 많이 땡기면서 현금의 자금이 계속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한국이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움직여 준다라는 건 확고한 규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것과,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이 해당 예치금 가지고 장사할 수 있을 만한 폭이 적어지고, 증권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어지니까 코인을 흡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품도 만들어내고, 코인이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증권의 상품의 성향의 스타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적절히 이용하면 은행이 또 갖고 갈 만한 그런 또 서비스가 또 파격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눈독을 들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미는 꽤 있을 것 같다 라고 총정리를 드리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현존의 비트코인과 나머지 코인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올라갈 때마다 보면 하루가 급하고 조급해집니다. 보게 되면 막 이렇게 올라가면 언제든지 조정을 안 주면서 갈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렇게 보면 그럴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여기 때까지는 못 먹었으니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꼬리를 남겨주는 급락도 많이 만들어줘요. 아예 안 주고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쉬지 않고 올라가니까 막 걱정을 하고 이제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한 번에 이런 급락이 나오는 연출되어져 있는 상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보게 되면은 이제 17년도 때처럼 이렇게 버섯하는 펑처럼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경우의 수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은 힘들다고 보는 게, 벗어난 만큼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도 매우 커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 6월달 트렌드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좀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있는 형태에서 다 이번 주에 만약에 이런 형태만큼 만약에 꾸역꾸역 만약에 이렇게 올려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근거체 최고점 부분에 있는 도달에 가까워졌고,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가 주관적으로 보는 측면에 대한 보조지표나 여러가지 측면을 보았을 때 약간의 위험성이 이제 다다를 때가 가까워졌고, 지표상으로 근거치여도 80에 대한 수치, 그리고 6시간 봉으로 본다라고 해도 여러가지에 대한 터치가 많이 있었고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부담에 있는 위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추세는 여지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다 보면 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급라시 또는 눌릴 때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대부분 매번 이야기했던 패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매번 땅 파고 가는 것보다 한 템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산을 만들어 놨던 게 있는 것 위주로
좀 많이 평단을 낮추는 형태로 가보시는 재미도 분명히 기회를 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땅을 판 코인들은요, 추세를 바꾸길 만한 힘을 가져가기에는 좀 부족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하시면서 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알트는 평단을 좀 낮추면서 호재 하나 있고, 그러면서 한 템포 포물선을 좀 그려놨던 캔들에 있는 차트가 있었던 거 위주로 좀 보자.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유지를 하는지 보자. 그리고 비트는 본 다음에 내 알트를 보는 습관을 좀 길러보자. 뭐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했다라고 했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